오늘 임진 실장님의 아주 좋은 발표를 들어서 2017년의 픽처에 대해서 이게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저희가 많이 들은 것 같고요. 이런 그런 세부적인 전망이라든지 어떤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미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이 큰 그림에서 지금 2017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그 말씀은 제가 뭘 알겠습니까라는 이제 고백이기도 한데요. 이 뭐 어떤 지금 현재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뭐 전국이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비춰볼 때 뭐 어떤 전망을 내린다는 것은 지금 오히려 적절치 않은 시기인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지금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이 어떤 전망이라는 게 어떤 효용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임진 실장님도 좀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2016년은 경제 전망에 어떻게 보면 참담한 실패가 있었던 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두 개의 이게 기대하지 않은 정말 놀라운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2006월 달에 브렉시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 2, 3주 전에 트럼프의 당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경제학에서 이런 unexpected 이벤트가 있으면 이 시장이 굉장히 이제 출렁일 걸로 보통 예상을 하고요. 실제로 이 많은 경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여기 썼지만 뭐 브렉시트가 이루어지면 이 경제 성장률이 뭐 4%포인트 하락할 것이다. 영국의 경우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글로벌 리세션이 다시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었고, 이 영국에서 자본이 다 탈출해서 파운드화가 뭐 20%가량 하락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아주 우울한 전망들이 있었는데요. 이 투표를 사실 모든 이들의 기대와 다른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지금까지 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성장률이라든지 뭐 소비자 신뢰지수나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다 유지되거나 오히려 상승을 했고요. 건설 투자 주택 구매에 영향이 없었고 실업률도 감소했고, 심지어 놀라운 것은 이민자가 가장 큰 이슈였는데 이민자 수도 변화가 없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고요. 파운드화 환율은 하락을 했지만 그것도 자본이 탈출해서 하락했다기보다는 어떤 경제에 대한 기대감의 효과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여지없이 전망이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선거 전에도 저희가 굉장히 암울한 전망이 많았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미국 주가는 10% 이상 폭락할 것이다. 그리고 금리도 상승하고, 그러니까 금리도 하락하고 달러화도 급락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S&P 500이 11% 상승하고 다우존스 지수는 신고점을 갱신할 정도로 이렇게 크게 뛰어 올랐고요. 금리가 급등을 하고 달러화가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불과 2주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2, 3주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이제 누구도 모르겠습니다.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서 아직까지도 이제 설마 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진짜로 브렉시트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우리 우려했던 그런 부정적 효과가 다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애초에 브렉시트도 그렇고 트럼프 당선도 그렇고 부정적 효과를 미칠 거라고 예상을 했던 이유가 이 경제 주체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 엄청난 불확실성이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암울해지면서 그게 거시경제에 효과를 미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전혀 안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예상을 벗어나게 시장이 반응을 한 것은 우리가 이제 세계 경제의 어떤 큰 흐름을 잘 못 읽고 있었지 않았느냐. 그리고 개별 시장 참여자들은 이런 이벤트에 일희일비한다기보다는 뭔가 이 다른 거에 이제 기반에서 움직이고 있었지 않느냐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망 기관이나 우리 경제학자들도 어쩐지 우리끼리의 논리에 자꾸 함몰이 돼서 우리의 세계관에서 우리 같은 이런 세계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거는 디제스터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길 거다. 그러면 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딴 얘기를 할 수 없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체계적 왜곡의 틀에 갇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집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임진 실장님이 우리 경제 전망을 굉장히 암울하게 말씀을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분위기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암울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위안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제 전망치고 맞는 경우가 없다 요즘에. 그래서 아직까지 좀 두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상황이 사실은 이제 정치적으로 한치를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뭐 우리 상황을 가지고 뭘 얘기를 하기엔 너무 이른 상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도 굉장히 어떤 경랑을 이제 겪고 이제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간 상황인데 마침 이제 내년이 이제 우리도 대선 시기니까 이 트럼프의 당선 전후에서의 어떤 그런 경제적 그런 상황 그런 걸로부터 좀 시사점을 혹시 얻어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다 기대하다시피 뭐 최근에 어떤 그런 뭐 최순실 게이트나 이런 게 없었더라도 아마 대선 전국으로 넘어가면서 상당한 불확실성이 이제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권 말기에 그 정책 기능이 좀 스탑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울 거라라는 예상은 분명히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지금 현재 그 예상입니다. 뭐 그 예상 자체가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이제 그 트럼프의 당선이라는 그 이벤트는 왜 일어났고 그 이벤트가 일어나는 전후에 경제는 왜 이런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시각을 좀 정립해 보면 흥미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당선이 되니까 이게 다들 예상을 못한 거다 보니까 사후적으로 이래서 당선된 게 아니냐, 저래서 당선된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가장 유력하게 제시되는 설은 이 세계화 과정에서 이제 소외된 그 백인 중산층 이하들이 이제 반란에 나섰다라는 게 이제 그 일반적인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정치적인 올바름에 대한 강조에 대해서 이제 피로감을 느끼면서 이제 인종주의적이라든지 이제 성차별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막말을 하고 그걸 오히려 더 인기를 끌었다라는 예측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밖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오바마 케어 문제라든지 개인의 힐러리란 그 후보의 개인의 문제라든지 FBI 그 수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기되는데요. 아마 모든 게 다 이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 생각에는 가장 큰 것은 미국 국민들의 어떤 변화와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요구가 분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사실 이 세계화 과정의 어떤 소외나 불평등 증가 현상은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그 미국에서 이런 현상은 이미 1990년대에 일어날 만큼 일어난 상태이고요. 오히려 2000년대 들어서는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여 년간은 어떻게 보면 정체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이 분노가 분출됐다라는 것은 사실 조금 그것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폴리티컬 커렉트니스와 관련돼서도 이거는 다들 못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거라고 봐야지 이것 때문에 당선이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국이 워낙 8년 주기로 권력이 교체가 되면서 새로운 걸 기대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원인은 이 금융위기가 이미 2008년에 일어났는데 8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는데 뭐가 그 위기를 일단 벗어나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그 이후에 어떤 새로운 픽처를 제시를 하지 못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올라가는 모습이 없고 이미 팍팍해진 사람들이 기다렸는데 뭔가 나아지는 점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20페이지에 이제 그 표를 이제 드린 거는 그 미국 대선 출구조사 결과인데 보시면은 이제 클린턴을 지지한 사람,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 이렇게 위에 보면 클린턴을 지지한 사람들이 왜 지지하냐 물어보면 뭐 나를 더 케어하는 것 같다, 뭐 경험 있고 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막 보통 대답을 하는 반면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80% 이상이 뭔가 변화를 불러올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미국민들이 얼마나 변화를 추구를 했느냐. 그 수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에 대한 갈구에서 거기서 이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그렇게 네거티브하지 않게 오히려 포지티브하게 반응한 것도 이제 어떤 경제의 그런 그 어떤 그런 레짐, 그 경제의 그런 상황이 기조가 이제 변화하는 어떤 신호탄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까 임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IMF 전망을 보면 계속 이제 좀 더 나아질 거다, 좀 더 나아질 거다 전망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틀렸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제 다시 업턴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 올 텐데 이게 이제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이게 그 새로운 희망을 그 뭐 어찌 됐건 한번 걸어보자 이런 심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시사점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남의 나라 얘기는 그 정도 하고 저희 시사점을 보면 이제 첫 번째 생각이 드는 점은 저희가 이제 그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전망을 해도 역시 그 어떤 글로벌 환경에서 세계 경제가 어디로 흘러가느냐라는 그런 흐름은 우리가 바꾸기도 어렵고 뭐 함부로 무슨 뭐 어떤 정치적 변화가 있는다고 해서 그게 금방금방 바뀌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경제는 특히나 이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글로벌 트렌드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이게 뭐 그동안 우리가 뭐 뉴노멀이다, 장기 침체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이 쭉 있었는데 과연 그게 정말인가? 그동안 침체되어 왔던 이런 세계 경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게 이제 영원히 쭉 갈 것인가? 라는 부분은 향후 몇 년 안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향후 이게 이번에 한번 이제 업턴을 그 새로운 변화를 모색을 했는데 사실 변화하는 게 없고 그냥 다시 주저앉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정말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새로운 변화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쉽게 넘어갔던 것은 어떤 그 중국 경제가 옆에 있어서 우리를 도와준 그런 측면이 굉장히 큰데 따라서 이 내년이 지금 현재로선 별로 그렇게 이 전망이 좋지는 않지만 어떤 세계 경제의 흐름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세계 경제의 그 변화 상황에 맞는 어떤 안정화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민간이 충분히 적응력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긴 하지만 대내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목도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들이 다 고도 성장기에 우리가 축적했던 문제점들이 지금 한꺼번에 다 튀어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수년 전에 이 부분을 해결을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측면에서 어떤 그 관치 주도에 이 그 국가가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따라가고 재벌들한테 돈 좀 내라 그럼 돈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그 이미 약효가 다 했다는 걸 10여 년 전부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그런 그 최순실 게이트나 이런 걸 봐도 근저를 보면 그 개인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그거보다 앞서서 정부가 나서서 여기저기 끼어들어가지고 돈도 내라 그러고 그 정부가 조금 그 하면 뭐 사람도 막 갈아치울 수 있고 그런 환경에서 빚어진 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이게 앞으로 나가기가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항상 그런 국가 주도의 그런 관치적 성장만을 얘기를 해왔는데 내년 대선이 되면 또 그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성장률을 높여서 뭐 성장 동력을 높이고 어떻게 높이냐? 뭐 국가가 나서서 뭐 정부가 뭐 투자를 많이 하고 그냥 세임 올드 스토리의 반복이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그 어떤 뭐 새로운 가치관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어떤 저성장 시대에 맞는 어떤 개인의 삶의 질의 향상으로의 목표 전환이라든가 어떤 경제적 자유와 복지가 조화되는 그런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청년 실업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담론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시기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잠깐 덧붙일 것은 그동안 이제 그 최근에 뭐 사태가 굉장히 이제 심각하긴 한데 그 어떤 사회과학자로서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통시적으로 보면 우리가 주기적으로 이런 일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한 1, 2년마다 한 번씩 큰 이벤트라기보다는 하여튼 충격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 보면 뭐 광우병 파동 이후에 뭐 메르스 사태, 뭐 사드 배치 논란, 그다음에 지진 일어났을 때 보면 크고 작고 그런 어떤 사안의 심각성의 차이는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어떤 그런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충격파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예상을 해보면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걸 계속 겪을 거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걸 겪을 때마다 어떤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미리 좀 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너무 길게 말씀드렸어요.